아마존 열대 우림 깊숙한 곳, 햇빛이 빽빽한 나무 위로 겨우 비치는 곳에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끓어오르는 뜨거운 강, 위에서만 볼 수 있는 방대한 복잡한 패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 이 경이로움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신화일까요? 과학과 전설이 충돌하는 아마존에서의 20가지 놀라운 발견을 함께 알아보세요. 불타는 강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만남까지, 이 비밀들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신비를 밝혀내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1. 끓는 강. 페루 아마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체나이 팀피시카 강, 즉 끓는 강이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섭씨 93도 이상의 온도에 달합니다. 이 자연 현상은 약 5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가장 뜨거운 구역은 마지막 4마일에 해당합니다. 강의 폭은 최대 80피트로 2개의 차선도로와 비슷하며 깊이는 16피트에 이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강의 원천에 살고 있는 뱀의 영혼인 야쿠마마, 즉 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강의 고통스러운 열기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원주율이 없는 화산 활동이 없다는 사실에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이 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극단적인 열의 진정한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아마존의 가장 특별하고 위험한 신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데이고 유령 같은 물고기들이 있는 아마존의 신비는 결코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혈어의 전설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허구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2. 칸디루 물고기.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 걸쳐 있는 아마존 유역의 흐릿한 물 속에 칸디루, 즉 흡혈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기생성 메기 물고기는 길이가 1에서 2인치 정도로 더 큰 물고기의 아가미에 붙어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물고기는 숙주의 혈압에 의존해 피가 입으로 흐르도록 합니다. 식사 시간은 최대 2분까지 지속되며 그 후 칸디루는 강바닥으로 물러납니다. 전설에 따르면 칸디루는 사람의 신체 구멍, 예를 들어 요도에 침입해 공격한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 이 신화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2009년 아라과이 강에서 흡혈어라는 관련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아마존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두려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칸디루는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지만 브루스 강과 같은 지역에서의 남획은 그들의 개체 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차량만큼 큰 뱀을 상상해 보셨나요? 다음 발견은 아마존의 포식자에 대한 모든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3. 거대한 아나콘다. 2024년 2월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아나콘다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가장 큰 뱀으로 알려진 북부 녹색 아나콘다입니다. 이 발견은 프리크 봉크 교수의 주도로 진행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 중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길이가 26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약 440파운드이며 몸의 둘레는 자동차 타이어만큼 큽니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폴2폴에서 촬영된 이 발견은 남부 녹색 아나콘다와의 유전적 차이가 5.5%로 두 종이 거의 1000만 년 전에 갈라졌음을 나타냅니다. 북부 녹색 아나콘다는 아마존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강조하며 점점 포식자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림벌채와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은 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며 이러한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거대한 아나콘다만으로도 탐험가를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영원히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4. 실종된 탐험가들. 아마존 열대 우림은 빽빽한 식물과 외진 풍경으로 불안한 모험가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펼쳐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2002년
신비로운 상황에서 시신이 발견된 미국 탐험가 존 해밍이 있습니다. 해밍은 아마존의 미지의 아름다움과 발견의 스릴에 이끌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여정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연구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가혹한 조건, 야생 동물과의 만남, 그리고 가혹한 지형은 가장 경험이 많은 탐험가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이 없는 이런 사례들은 정글의 무시무시한 명성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마치 정글이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열대 우림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체들이 빛을 발합니다. 그 생명체들의 화려한 기생식물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5. 원숭이 브러쉬. 아마존 열대 우림의 울창한 녹음 속에서 원숭이 브러쉬 덩굴은 화려한 빨강과 노란 꽃으로 눈길을 끌며 카바레보 강 주변에 색을 더합니다. 이 매혹적인 식물은 기생식물로서 나무와 식물에부터 자생하거나 독립적으로 자라며 나뭇가지에서 땅까지 뻗어나갑니다. 덩굴이 꽃을 피우면 그 꽃은 원숭이 브러쉬처럼 보이며 점차적으로 그 독특한 형태로 펼쳐집니다. 어두운 초록색 잎은 모양이 다양하며 타원형, 콩 모양 또는 심장 모양으로 줄기 따라 쌍으로 자랍니다. 일부 품종은 끈적한 표면이나 미세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미뮬루스 웨슬리와 같은 식물은 곤충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원숭이 브러쉬 덩굴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육식성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음식을 생산하면서도 곤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식단을 보충합니다. 토착 공동체는 오랫동안 이 식물의 실용적인 가치를 인식해왔으며 이 식물의 뿌리와 꽃을 사용해 상처와 화상을 치료합니다. 곤충을 잡고 상처를 치유하는 식물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첫 생각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매혹,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6. 외계인과의 만남. 수년간 아마존 열대 우림은 수많은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와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에 대한 보고서의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지역의 풍부한 민속에 얽혀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전 세계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UFO나 외계인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하며 이는 종종 지역 신념에 영향을 받거나 과장되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UFO로 묘사된 것이 기상 패턴, 드문 대기 현상 또는 군사 작전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광대하고 빽빽한 열대 우림의 특성 덕분에 신화와 이야기가 번성하며 이 지역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제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서 포식자의 정밀함으로 넘어가 작지만 치명적인 아마존 군대를 만나봅시다. 7. 육식개미, 군대개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특히 에시톤 브루첼리 군대개미는 최대 20만 마리의 개미가 참여하는 대규모 습격으로 유명한 두려운 포식자입니다. 이 유목개미들은 몸을 서로 엮어 임시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사냥터를 찾기 위해 이동할 때 이를 해체합니다. 그들의 습격은 매우 조직적이며 곤충, 거미, 작은 척추동물을 목표로 합니다. 놀랍게도 이때는 550종 이상의 새와 동물들에게도 이익을 주며 혼란 속에서 쫓겨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하나의 군락은 10만에서 60만 마리의 개미를 수용할 수 있으며 여왕개미는 매달 수백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방어를 위한 특수한 턱을 가진 대형 병사로 계급이 나뉩니다. 육식성이라는 명성이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군대개미는 인간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아마존의 놀라운 생태계를 정의하는 복잡한 포식자, 피식자 관계를 보여줍니다. 개미가 두렵다면 아마존에서 가장 화려한 암살자들은 무엇일까요? 독극물 화살개구리를 들어보셨나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독극물 화살개구리. 아마존 열대우림은 독극물 화살개구리, 즉 작고 화려한 색상과 강력한 독으로 유명한 양서류의 고향입니다. 길이는 반인치에서 거의 2인치 반까지 다양하며 이 개구리들은 밝은 색상을 사용해 포식자에게 그들의 치명적인 피부 분비물을 경고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스스로 독을 생성하지 않고 독성 개미, 흰개미 및 기타 곤충을 먹으며 독을 얻습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페루의 마누 생물권 보호구역에서 새로운 종인 아메레가 시우에 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전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독특한 색상과 울음소리로 아마존의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독극물 화살개구리는 곤충 개체수를 조절하고 환경 건강 지표 역할을 하며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서식지 상실, 기후변화 및 불법 애완동물 거래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은 아마존의 섬세한 생태계의 균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작은 포식자는 매혹적일 수 있지만 아마존은 거대한 생물도 품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쥐를 기습할 수 있는 진해입니다. 거대한 진해. 아마존 열대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진해종 중 하나인 아마존 거대 진해의 고향입니다. 이 진해는 길이가 12인치를 넘는 두려운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길고 분절된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어두운 갈색에서 적갈색으로 변화하고 눈에 띄는 노란색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2개에서 4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앞쪽 쌍은 먹이를 마비시키기 위해 독이 있는 집게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남미 북부와 남북 카리브해의 열대 및 아열대 숲에서 발견되며 낙엽더미나 바위 아래와 같은 어두운 습기 있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곤충, 거미, 개구리, 도마뱀, 쥐, 심지어 박쥐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동굴 천장을 기어오르며 몇 개의 다리로 자신을 고정해 날아다니는 박쥐를 낚아채는 놀라운 사냥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마존 거대 진해의 독은 큰 먹이를 제압하고 포식자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2014년 베네수엘라에서 한 어린이가 탄산음료 캔에 숨겨진 진해에 물려 불행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무서운 포식자는 아마존의 복잡한 생태계를 강조하며 가장 작은 생물조차도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거대한 진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아마존은 좀비로 변한 개구리도 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10. 좀비 개구리. 2018년 연구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지역 개구리 개체군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람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개구리의 근육 조절 능력을 약화시켜 좀비 같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과 보존론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러스는 개별 개구리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미세한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는 곤충 개체수를 조절하고 수많은 포식자의 먹이가 되어 환경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이러한 역학이 방해받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삼림벌채와 이 바이러스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농업과 벌목을 위한 대규모 산림 개간은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며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삼림벌채는 또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는 기회를 만듭니다. 아마존의 취약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토지 관행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마존은 자연의 신비뿐만 아니라 고대의 비밀이 새겨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1. 돌 지오글리프. 아마존 열대우림은 오랫동안 원시 자연으로 여겨졌지만 450개 이상의 고대 지오글리프와 대형 기하학적 토지 작업이 드러나면서 중요한 콜럼버스 이전 인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로 브라질 아크레주에서 발견되며 지름이 300피트에서 900피트에 이르고 깊이는 최대 36피트입니다. 많은 지오글리프는 삼림벌채로 인해 밀림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 지오글리프의 목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의식적 사용, 집회 또는 영토 표식으로 제한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수정된 땅에 세워졌으며 이는 고급 농업 및 토지 관리 관행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아마존이 유럽 접촉 이전에 손대지 않은 곳이라는 관점을 도전하며 이 지역에 최대 10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삼림벌채는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를 파괴하고 고대 문명과의 중요한 연결을 지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오글리프의 발견이 아마존의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했을까요? 12. 잃어버린 도시. 2018년에 발견된 잃어버린 도시스는 아마존 열대 우림과 그 토착 문화의 고대 역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000년 이상 된 이 도시는 쿨리나 부족에 의해 세워졌으며 유럽 식민지 개척자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그들의 고급 사회, 건축 전문 지식 및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줍니다. 쿨리나 사람들은 아마존의 많은 토착 그룹처럼 복잡한 사회를 구축했으며 정교한 사회 구조, 농업혁신 및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세대 유적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 열린 광장 및 의식 장소를 드러내며 아마존이 드문드문 인구가 살거나 원시 사회만 존재했다는 구시대적 믿음에 도전합니다. 오히려 이는 토착민들이 이 도전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번영했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발견된 도자기, 도구 및 기타 유물은 이 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아마존을 형성한 복잡한 문화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발견은 잊혀진 문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거를 여는 열쇠로서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마존의 표면 아래에는 단순한 강뿐만 아니라 숨겨진 강이 있습니다. 지하강이 열대우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형성할 수 있을까요? 13. 함자강. 아마존 유역은 지구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강 시스템 중 하나로 남미 전역에 걸쳐 7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규모와 중요성은 수세기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의 발견은 그 표면 아래 숨겨진 비밀, 즉 함자라는 지하강을 밝혀냈습니다. 이 놀라운 강은 아마존 아래 약 40km 깊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방대한 지역의 이야기에서 매혹적인 층을 추가합니다. 이 강은 발견한 주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아마존과 거의 같은 길이로 동서로 거의 6,000km에 이릅니다. 그러나 너비는 아마존보다 상당히 넓어 200에서 400m에 이릅니다. 아마존의 너비는 1에서 100km까지 다양합니다. 비유하자면 함자는 포르투갈의 너비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함자는 아마존보다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아마존은 초당 약 1억 3,300만 리터의 물을 초당 최대 5m의 속도로 운반하는 반면 함자의 지하 유량은 초당 약 3,900세제곱미터입니다. 만약 그것이 숨겨지지 않았다면 항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숨겨진 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균류와 같은 희망도 제공합니다. 14. 플라스틱을 먹는 균류. 아마존 열대 우림 깊숙한 곳에서 예일대학교 연구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균류인 페스탈로티옵시스 마이크로스포라가 있습니다. 이 균류는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60개의 균류 샘플이 연구되었으며 페스탈로티옵시스 마이크로스포라는 플라스틱 재료를 분해하는 능력 덕분에 특히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특성은 깊은 바다와 같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상적인 후보로 만듭니다. 이 균류를 대규모 플라스틱 분해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 중 하나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균류가 수술과 같은 절차에 사용되는 의료용 플라스틱에 위험을 주지 않으며 인간 건강이나 의료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플라스틱 폐기물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아마존이 단순한 생태적 보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먹이를 찌르는 송곳니를 가진 물고기로 이동합니다. 15. 파야라. 아마존 강유역의 수면 아래에는 특별하고 때로는 두려운 생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명 높은 파야라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호랑이 물고기 또는 물의 늑대라고도 불리며 제한된 연구로 인해 신비에 쌓인 포식자입니다. 파야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빨입니다. 잇몸을 따라 날카로운 단검처럼 늘어선 이빨과 아래턱에서 튀어나온 2개의 긴 송곳니가 있습니다.
이 송곳니는 길이가 4에서 6인치에 달할 정도로 커서 물고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구멍이 위턱에 있습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야라는 심지어 피라냐를 사냥하기도 하며 그들의 생태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거칠고 빠르게 흐르는 강과 폭포의 맑은 물속에서 파야라는 놀라운 사냥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물고기 떼를 기습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창과 같은 송곳니를 사용해 찌르고 잡고 먹이를 확보합니다. 이 릴렌틀러스한 포식자는 아마존의 거칠고 미개척된 생물 다양성을 강조하며 강의 수면 아래 숨겨진 놀랍고 때로는 무서운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16. 거대한 거미. 아마존 열대우림은 수많은 놀라운 생물들의 고향이지만 그 중에서도 골리앗 새먹는 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타란툴라로서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약 5인치에 달하는 이 거미는 대부분의 다른 거미들을 압도하며 그 두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크기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새먹는 거미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미의 식단에는 이름과는 달리 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로 작은 곤충, 설치류 및 기타 작은 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들의 사냥 기술은 매복에 의존하며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골리앗 새먹는 거미를 가까이에서 만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 크기로 인해 거리를 두게 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7. 독성이 있는 나무들. 아마존 열대우림은 위협을 막기 위해 독성 성질을 발전시킨 식물들의 고향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식물 중 하나는 샌드박스 나무, 즉 후라 크레피탄스입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있는 줄기와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독성 수액으로 유명합니다. 그 씨앗 캡슐은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고속으로 폭발하는 위험을 더합니다. 스트리크노스 속의 식물들은 알칼로이드로 악명 높으며 토착 부족들은 이를 독화살로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리크노스와 콘드로덴드론에서 유래한 쿠라레는 신경근 차단제로 작용하여 먹이를 마비시키며 아마존 식물의 기발한 사용을 보여줍니다. 아마존 원산지는 아니지만 남미의 일부 지역에 있는 벤치넬 나무는 물집을 유발하는 수액과 섭취 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로 주목할 만합니다. 아마존이 충격적인 식물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속의 동물들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규어가 정글에서 가장 존경받는 포식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규어.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야생 고양이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고양이입니다. 이들은 호랑이와 사자 다음으로 큰 고양이입니다. 종종 표범으로 오해받지만 제규어는 독특한 반전 패턴으로 구별됩니다. 고대 남미 문화에서 제규어는 힘의 상징으로 숭배되었으며 그들의 이미지는 예술과 유물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 강력한 포식자는 다양한 서식지에서 번성하며 믿을 수 없는 힘과 적응력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고양이와 달리 제규어는 뛰어난 수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물속에서 물고기, 거북이, 심지어 카이만을 사냥합니다. 육지에서는 사슴, 페카리, 카피바라 및 기타 동물을 스토킹하며 종종 밤에 사냥합니다. 강력한 턱을 사용해 두개골에 치명적인 물림을 가할 수 있어 동물 왕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규어는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냥의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미와 중앙아메리카의 삼림벌채는 그들의 서식지를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으며 밀렵꾼들은 그들의 가죽, 이빨 및 뼈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착취는 이 장엄한 동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포식자에서 매혹적인 신화까지 아마존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마존의 돌고래는 분홍색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전설은 무엇일까요? 19. 분홍 돌고래. 아마존에서 가장 매혹적인 생물 중 하나는 분홍 돌고래입니다. 이들은 종종 인간보다 큰 인상적인 크기를 지니며 그 주위에 있는 매혹적인 신화로 유명합니다. 분홍 돌고래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그들이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밤에 매력적인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이 능력을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최면에 걸리게 한 후 해가 뜨면 다시 돌고래 형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이 놀라운 동물들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분홍색은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혈관 때문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환경적 요인이나 나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이들의 색깔은 아마존의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종 중 하나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무가 정말로 걷는 것이 가능할까요? 20. 걷는 야자수. 에콰도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자연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자생합니다. 소크라테아 엑소리자, 즉 걷는 야자수로 알려진 이 놀라운 나무는 과학자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를 매료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독특한 공중 뿌리 덕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래의 토양이 침식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면 나무는 더 풍부하거나 더 안전한 땅으로 뻗어있는 새로운 긴 뿌리를 자라게 하여 때로는 최대 65피트까지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뿌리는 공중에 남겨지고 새로운 뿌리는 나무를 새로운 위치에 고정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나무가 실제로 걷는다고 논쟁하지만, 다른 이들은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고 제안하며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또 다른 흥미를 더합니다. 논쟁과 관계없이 소크라테아 엑소리자는 아마존 열대 우림의 삶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